여야 지도부가 연일 충북을 찾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청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경쟁을 펼치는 제천 단양 토론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멘트 기금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8년 만에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은 동남 4군의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대표 공약부터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기로에 선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만학도 유치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중앙선대위의 지원 유세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청주 유세에서 정권 심판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며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청주 상당과 청원, 서원 선거구를 돌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며 충북 도민들이 균형을 잡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MBC 충북의 방송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제천 단양 선거구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시멘트 기금과 시멘트세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명의 후보가 격돌하는 제천 단양 선거구. 현재 운영 중인 시멘트 기금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로 가야 되는 것이 현재 시멘트 기금으로 갔습니다. 세금으로 가야 될 것이 기금으로 가서 사적화되었습니다. 기금은 민간 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멘트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회계 운영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중과세다 해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세전에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혜택을 주자. 20년째 기다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안 됐지 않느냐. 그게 저희가 주장을 해서. 주도권 토론에선 현역 국회의원인 엄태영 후보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유치 과정과 하계대학 경기 대회가 열리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했나 안 했나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 과정은 제가 더 잘합니다. 예.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대통령을 만나서 제천경찰병원 유치에 대해서 제가 설득 안 했습니다. 충북도지하고 막역한 관계인데 어째 그렇게 한 종목도 유치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청권 3개 지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때 벌써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 때 모든 책을 물어야 되지 지금 김영환 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 4년간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국회의원의 4년 동안의 실적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법 실적과 국비 확보 실적입니다. 엄태웅 후보님의 입법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대치되는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상임위 통과도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천 단양이 인근 충주보다 5만 명이 적은데도 1조 5천억, 충주는 1조 3,800억, 거의 한 1,200억 이상이 저희가 많습니다. 현역인 엄태영 후보는 경륜 있는 정치인을 강조한 반면 이경영, 이근규, 권석창 후보는 지역 정치의 변화를 내세우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좋은 공약 현명한 선택. 오늘은 동남 4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양곡법 재추진을,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는 도심 재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의 대표 공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법안으로 초과 생산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남 4군의 농민분들께서 가장 원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재추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쌀값을 예측할 수가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을 놓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동남 4군에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300개 기업을 유치하고 5,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135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국회의원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현행 농민수당을 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해 지급액을 올리고 지역화폐 발행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대표 공약은 괴산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입니다. 낙후한 터미널 주변 2만 5천 제곱미터에 1,500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아트센터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계산업을 살려야만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터미널 쪽 있는 부분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다. 박 후보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보은군에 교통사고 환자를 집중적으로 재활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 공동주택 건설과 기업 이전을 포함한 옥천 역세권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영동에 중부권 최대 규모의 산지유통 물류센터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도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낙후한 4개 군지역에 민자유치를 포함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는데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지는 검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154개 투표소에서도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작부터 개표장 이송까지 투명성을 강화했다면서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4년 전인 21대 총선의 충북 사전투표율은 26.71%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경찰이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내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본투표와 개표가 끝날 때까지 도내 전체 투표소와 개표소 등에 경찰 인력 등을 투입해 우발 상황과 불법 촬영 등에 대비합니다. 특히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649곳은 매시간 순찰하고 투표함 호송 시에는 무장경찰관 2명이 선관위 직원과 함께 대동해 만일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요즘 새학기를 맞아 대학 교정은 새내기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은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있는데요. 결국 신입생들이 줄어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만학도 유치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새학기가 한창이지만 뒤늦게 열린 특별한 입학식. 외국인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입니다. 400여 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이 대학에는 올해 24명의 외국인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배우의 꿈을 안고 몽골에서 유학을 온 한드마도 누구보다 이날을 기다린 신입생입니다. 몽골의 영어에 일하다가 다른 나라의 영어에서 일하면 어떡하냐고. 한국말 못하고 그리고 배운 적이 없고 그랬을 때 먼저 어학단으로 다니기로 됐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충북에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네팔 학생도 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랑 서울 쪽에 놀러 갈 때 거기는 분위기 좀 복잡한 거, 좀 마음이 또 어떤 거 편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졸업하는 애는 여기 충청북도에 꼭 취직하고 싶어요. 학력 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에 비상이 걸린 지역 대학들에게 이런 유학생들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지방 대학들의 이제 한국인 학생들의 입학이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문을 열어서 대학에서는 외국인을 선발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고 내국인 학생들의 국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고
K컬처 관련 학과도 잇따라 신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문화와 역사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돼 있는 교과목도 있고. 가뜩이나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에게 신입생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최근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중장년이 늘면서 만학도를 대상으로 장학 혜택을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처럼 고생하고 은퇴하시고 나중에 학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학교에 와서 즐겁게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리고 지식도 넓히고. 한국을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들과 배움엔 때가 없다는 만학도들이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어제 MBC 충북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병원 이송 거부로 숨진 충주의 70대 환자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병원 이송이 거부되는 과정에서 숨진 충주의 70대 환자의 경우 수용 요청이 있었던 병원에 복강 뇌출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지 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환자는 지난달 22일 충주 수부 수안보면에서 발목이 크게 다쳐 수술이 필요했지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이 이송 요청을 거부하면서 인근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복강 내 출혈이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청주시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동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청원구에서 시범 추진한 저소득 노인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과 동행하며 병원 진료 접수부터 수납, 약 처방까지 도와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원구에서는 148명의 노인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550차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청주시 율량동 상가 밀집 지역 내 교차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또 다른 SUV 차량과 충돌한 뒤 카페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매장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7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천군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차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차량 지원 기간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내일과 모레 그리고 선거 당일인 오는 10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편안콜 10대 중 4대를 투표소까지 무료로 운행합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편안콜에 등록된 교통약자와 동행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충주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